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콘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주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실군실한 군시입니다. 명품 이타코입니다. 막내 상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명품 이타코님, 명품이세요? 원래 브랜드명을 언급하려고 했는데 또 네. 그렇게 되면 또 PPL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딸가요? 네, 우리 뒷광고 논란 때문에. 뒷광고 논란이 많기 조심해야지. 때문에 조심해야지. 제대로 광고가 들어오면 앞광고로 명품 브랜드를 하고 이제 명품 이타코님, 갑자기 왜 명품이죠?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최근에 미디어에서도 많이 노출되고 있기는 한데 네. 그 Z세대 분들이 명품 소비가 되게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Z세대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가 그럼 네. 우리나라 명품 커머스도 있고 명품에 관련된 스타트업 서비스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명품 커머스에 관련된 명품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명품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커머스 시장을 잘 몰라서 전문가를 오늘 저희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최초로 저희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트렌비의 우리 부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트렌비라는 명품 이커머스의 부대표로 있는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부대표님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이렇게 갑작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와의 인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작년 이 이슈스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열심히 방송을 들었었고, 네. 그리고 첫 번째 하는 그 공개 방송 에 참여를 맞습니다. 했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좀 이렇게 그 뒤에 네트워킹 시간에 우리 부대표님께서 이런 트렌비라는 스타트업에 이제 종사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좀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취자분들, 그때 오셨던 청취자분들 얘기하시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귀담아 들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죠. 지금 상디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나의 덕이다. 그러면서 나보고 나이를 시집이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상디님의 어떤 그런 기억력과 맞아요. 청취자들 소중하게 아끼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네. 맞아요. 그때 공개 방송 때 저희 리스너분들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했고 맞아요. 되게 네. 다양한 그 스타트업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들 중에 오늘 참여해주신 그렇습니다. 닉네임이 원래 쓰셨잖아요. 예. 네, 닉네임 원래 쓰셔가지고. 더힐. 닉네임은 더힐이었어요. 한남동에 거기. 네, 거기 가고 싶다는 마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말을 해야 이 꿈이 또 이루어지니까. 맞아요. 네. 네. 오늘도 한 10번 생각했어요. 시크릿이야? 맞아요. 시크릿. 예. 자, 그래서 우리 에너 좋으신 우리 부대표님, 그래도 트렌비 소개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품 커머스 트렌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트렌비는 이제 온라인에서 명품을 판매를 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커머스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 회사는 생긴 지 이제 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에 이제 본사를 두고 시작을 해서 1년 반 전 정도에 한국으로 이제 본사를 옮기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했다는 거는 되게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 되게 특이한 형태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저는 트렌비에 들어간 지 아직 1년이 안 돼서 뭐 처음부터 사업을 같이 한 건 아닌데 처음에 저희가 저희 사업 모델이 이제 구매 대행과 같은 모델이라서 네네. 그거를 영국에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사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수혜 종목도 있고 또 네. 피해가 막심한 것도 있는데 우리 네. 트렌비는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예. 저희 트렌비는 현재 매출이 매우 잘 오르고 있고요. 우와. 미소를 지으시면서. 네. 신기하네요. 아니 네. 그러면 요거랑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요 시장 전체를 보는 눈이 제가 아직 부족해서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는 보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이랬는데 그게 오히려 좀 양극화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10만 원 티셔츠를 여러 개 샀다면 오히려 지금은 평소에 좀 저렴한 뭐 유니클로나 H&M 같은 SPA를 좀 사다가 근데
또 그런 것만 입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그래도 뭐 티셔츠는 유니클로를 입어도 패딩은 몬클레어 입어야지. 뭐 이런 고객들이 많이 오히려 최근에 맞네요. 나오면서 매출이 많이 오르는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전날 매출을 뽑는 거예요. 백 짜릿하겠다. 뽑고 만약에 최고 매출을 또 기록을 경신하면 제가 전체 공지를 합니다. 네, 저희 매출 또 신기록 찍었다. 네, 그런 걸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기분이 좋으시겠는데 출근길이 아주 행복하실 것 그리고 또 같은데. 직원분들한테 되게 pom핑 되거든요. 저런 게 한 번씩 진짜. 나올 때마다. 그렇죠. 그럼 이게 한 번 팍 떴을 때는 회식했다가 이제 매일 이렇게 최고가 갱신하니까 또 올랐네. 이렇게 되겠네. 이런 그래서 날이- 솔직히 망설일 때도 있어요. 이게 너무 자주 하니까 그쵸. 좀 임팩트가 약해지나? 힘이 약하지. 항상 이게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잘 되고 있다는 게 누군가 들으시면은 되게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건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지금 분석 중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뭐 확실히 네. 우리가 이걸 지금 아직 우리가 요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끝나봐야 정확한 어떤 트렌드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더 좀 깊은 얘기 하기 전에 우리 부대표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대표님은 원래 이렇게 명품을 잘 사는 소비자셨나 봐요? 이런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전엔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네. 우리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또 우리 대학생분들도 많고 고등학생분들도 많으시니까 어떤 일 하셨는지 좀 그쵸.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처음에는 그 베인앤컴퍼니라는 경영 와우. 컨설팅 회사를 들어갔고요. 네. 거기를 다니다가 물류 스타트업 쪽으로 이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렌비 여기를 이직을 했는데 여기 온 지는 이제 한 1년 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명품이나 이커머스 이쪽은 처음이긴 해요. 근데 그전에는 그래도 컨설팅 경험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뭐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 그 분석이나 뭐 인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많이 갖고 계신 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런 연습을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예, 회사에 와서 뭐 전 스타트업도 그렇고 지금 트렌비도 그렇고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슬아 대표님도 맞아요. 베인 컴퍼니 출신이시죠? 아, 예, 맞습니다. 스라 누나. 네, 그러니까 그 스라님이 저보다 나이는 많으셔서 그 직급은 저보다 높았는데 베인은 제가 먼저 들어가서 베인으로 치면 제가 선배. 선배님이시네. 아, 김후배네, 김후배. 쓰라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 그렇네요. 혹시 뭐 따로 베인 졸업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퇴사자들이? 퇴사자들끼리 모임이 같은? 있나요? 예. 모임은, 오.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그런 공식적인 알룸나이 모임은 1년에 2번씩 있고요. 공식적인 모임이 예, 있나요? 회사에서 아무래도 이게 컨설팅 회사에 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이다 보니까 이제 퇴사자 관리도 좀 열심히 해요. 소위 예. 그렇구나. 그렇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근데 또 되게 스파성으로 좀 베인 사람들이 노는 걸 많이 좋아해서, 예를 들면 강남 스타트업 모임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최근에 했던 거는 패션에서 일하는 베인 사람들 모임. 그럼 그래서 참석하셨겠네요. 네. 참 패션이니까. 네, 그래서 뭐 지그재그 계신 분이랑 무신사 계신 분이랑 뭐 팀원도 뭐 크게 보면 이커머스니까 왔고, 와우. 네, 그리고 저기 신상마켓 쪽도 왔고, 네, 그렇습니다. 멋있네요. 수라 누나는 어디? 패션 아니잖아. 신선식품 쪽? 패션이 아니라. 강남 쪽도 아닐 텐데. 네, 근데 김수라님은 이제 너무 이제 아직 안 나오죠. 잘 나가셔서 잘 뵙지를 못하네요. 네. 아니, 컨설팅 펌에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그런 네. 어떤 이유가 혹시 있으실지도 궁금하네요. 아, 예. 실제로 이제 경험자이시니까. 네, 저는 그거는 되게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컨설팅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제가 2012년도에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이직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대기업? 대기업의 전략실로 그럴 것 같아서. 많이 갔는데 최근에는 거의 스타트업으로 오고, 근데 그 현실적인 이유라는 게 네. 사실 사람이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일을 하느냐도 있지만 연봉이라든 이런 패키지가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그게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그런 게 좀 잘 이제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금이 유입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쪽으로 최근에는 비중으로 보면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컨설팅에서도요? 네, 이건 뭐 베인뿐만이 아니라 뭐 맥킨지나 BCG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글로벌리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고 간다면 모르겠는데 당장의 연봉은 꽤 차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연봉이 이제 연봉만 보면은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요. 뭐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대신에 스타트업은 이제 스톡 옵션이라든지 이런 게 패키지로 있으니까. 패키지로 맞춰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꿈을 파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도 지금 그 꿈을 보면서 더위를 보면서 시크릿 계속 하셔야 돼. 하루에 10번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트렌비의 어떤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 이 명품 시장이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명품 시장은 상진님 어때요? 우리 막내인데 명품 갤러리아 시장. 백화점 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갤러리아 백화점 많잖아요. 그죠? 서동. 그리고 아무튼 우리 상진님이 사실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요즘에 명품 시장, 명품 어떤 커머스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방송 쪽, 엔터 쪽에 일하다 보니까 방송가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방송가분들이 좀 소득이 이렇게 높진 않거든요. 높은 분도 있지만 소득이 그래 높지 않으신데 한 1, 2년 동안 좀 패션 저도 좋아하니까 지켜보니까 저분이 저 정도 옷을 입을까? 그러면서 옷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너가 그 정도 급이 돼? 이게 그건 아니지. 내가 지금 아디다스를 입는데 이런 거야? 막 셔츠도 바뀌고 신발 바뀌고 맞아요. 이렇게 패션이 뭔가 이렇게 명품 쪽 브랜드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맞아. 그리고 막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요새 뭐 Z세대가 이 명품 소비가 늘었다, 뭐 MZ세대가 늘었다, 뭐 명품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도 명품 브랜드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이쪽 시장이 정말 커지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관심 가졌던 뭐 트렌비라든지 뭐 반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명품 관련된 플랫폼도 보면서 한번 이걸 기획해서 한번 방송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시작이 된 거고, 저도 작년에 그래가지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명품인데 뭐 가방이나 이게 비싼 건 아니고 이게 의 쪽으로 하나 샀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딱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잘 상품을 만들었다. 가격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뭐 구찌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최근에 MZ 세대들을 위해 가지고 아예 스타일링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패션 굉장히 젊어졌죠. 뭐 많이 살고 있는 발렌시아가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버버리도 많이 젊어졌고 이런 거 보면서 아예 명품에서 타겟팅 자체를 옛날에는 좀 진짜 돈 많으신 아니면 여성분 아니면 좀 남성분 타겟했다면 이제 좀 에이지를 많이 낮춰가지고 그것도 약간 계층을 갈라가지고 좀 타겟팅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예.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 보셨을 때 트렌비 부대표님 보셨을 때. 네. 아무래도 MZ 세대가 그런 트렌드, 내가 이제 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패션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개성을 좀 표현하는 게 이제 그런 명품 브랜드를 입으면서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아무래도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선호하는 브랜드가 좀 전통적으로 유명한 뭐 말씀하신 버버리, 구찌 이런 건데 젊은 분들은 오히려 그런 거 입으면 좀 식상하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로 하면은 뭐 오프화이트나 뭐 메종 키친의 뭐 아미 뭐 이렇게 조금 본인의 그 엣지를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이제 뭐 세대가 옮겨졌다기보다는 되게 확장되거나 세분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상디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브랜드들이 젊어지고 있는 시도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컨설팅 했을 때도 좀 느낀 게 그 실제 고객과 타겟 고객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버버리나 뭐 구찌나 이런 거를 다 젊은 브랜드로 이제 포장을 하는 게 실제로 그 고객에게 판매를 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브랜드를 그런 방식으로 젊게 계속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구입하는 30대, 40대 분들이 나는 올드한 브랜드가 아니라 젊은 브랜드를 사는 거야. 네. 그래서 브랜드들이 그런 플레이를 더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저희 그 저번 에피소드 중 패션 관련돼서 그 에이블리 관련 하면서 이제 나이를 설정할 때 내 나이보다 뭐 한 5살 아래로 해서 서너 살 낮추게 해서 조금 그 나보다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옷을 소비하나를 보면서 이제 내가 그걸 입으려고 하면서 그런 심리가 여기서 투영되는 것 같아요. 매우 투영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표방하기로는 뭐 구찌라는 경우서 이번 신발이 되게 히트를 쳤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표방 자체는 뭐 10대, 그냥 Z세대를 타겟팅한다고 하지만 실제 신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제 또래도 많거든요. 중국 사람도 많아요. 30대 전후 되게 많이 신어요. 그런 거 보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예전에 구찌를 산다고 구찌 신발을 산다 그러면은 야 요즘 누가 구찌 구두 사 이랬는데 맞아. 구찌 신발 산다고 하면은 그 요즘 그 어글리 슈즈죠. 맞아요. 그렇게 유행하는 거를 뭐 많이 신고 그 라인업도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막 매장을 저도 많이 안 갔지만 가끔 한번 가면은 이게 정말 저 끝에 하나 신발이 있었던지 아니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예 라인업도 많아지고 온라인에서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그런 상품 라인업 을 널린 것도 한 번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트렌비의 타겟은 어떤 고객들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어떠세요? 저희의 타겟 고객은 네. 25세에서 35세의 여성이 주 타겟이고요. 뭐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의 약간 페르소나 같은데. 제 페르소나죠. 네. 네, 또 이어서 말씀해 네, 주세요. 좀 그런 이유가 저희는 좀 메인으로 판매하는 카테고리가 가방 지갑류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방 지갑을 명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남자분하는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대도 아무래도 이커머스에 친숙하신 분들이 그쪽이 많으셔서 2535 여성이 저희 타겟입니다. 가죽 제품들이네요, 다. 맞습니다. 지갑과 그렇죠. 백은 다 가죽 제품이고 네. 일단 구매력이 좀 있는 고객층이어야지만 이제 그걸 소비할 수가 있으니까. 네. 객단가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약간 품목에 따라서도 어떤 소비할 수 있는 그 타겟이 다르신다는 건데 그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경쟁사 중에서는 네. 그러니까 의류를 많이 취급하는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뭐 추정치긴 한데 저희는 거기는 남성 고객이 한 70%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품을 다루는 건 똑같은데. 티셔츠. 네, 근데 거기 의류 중심이에요. 맞네요. 네. 남성분들은 사실은 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티로 이렇게 멋을 내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 왜 일수 가방 이런 거 되게 인기 많잖아요. 최근에 요즘 클러치 많이 일수가방이랑요. 되죠. 클러치라고 하셔야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 조사하면은 여성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카테고리는 가방류이고 맞아요. 남성분들 의류가 가장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트렌비는 아무래도 가죽 제품 위주로 해서 예. 여성분들이 많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품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2019년도 기준은 한 14조 정도 시장이래요. 그러니까 명품 시장 전체가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한데 2014년도에 이게 11조여가지고 한 1년에 1조씩 크는 좀 그래도 꽤 많이 하고 사실 코로나 초반 때는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이제 명품 소비가 확 줄었다. 왜냐면 아무도 안 살려고 하니까. 그러겠죠. 소비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중국이 좀 유명하잖아요. 명품을 되게 폭발적으로 소비하는 걸로. 네. 소비. 네. 근데 심지어 중국도 소비가 줄었는데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현상이 다시 명품 그 매장 앞에 줄을 선대요. 그 소비가 풍선 효과처럼 거기서 폭발되기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명품 시장은. 그런 얘기도 많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커머스가 그러면 우리가 왜 이커머스로 가야 되냐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익숙해졌다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갤러리아 가고 그 현대백화점 본점 가고 그다음에 신세계 본점 가서 장갑 껴주시고 이렇게 딱 고객님 그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이 있지.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나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사겠다. 가성비를 따지겠다. 가성비도 따지고 아니면은 내가 그냥 편하게 그냥 구매 받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커머스가 좀 그래서 또 좋은 위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변화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품 시장이 지금 타코님 얘기해 주신 대로 최근 많이 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젊은 세대 분들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경험의 소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뭐 해외여행이고 다 막혀 있고 국내도 갈 수 있는 데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로 이어지면서 예전에 예를 들면 뭐 동남아 가서 100만 원 썼다면 그걸로 좋은 백 하나 사야지.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일어나면서 그래서 좀 시장이 더 지금 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들의 어떤 양상이 좀 바뀐 거라고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소비는 하고 싶거든. 이 소비에 대한 욕구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쵸. 지금 억압되거나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여행을 못 가니까 요즘
국내엔 그래도 좀 종종 가시는데 해외여행 수준의 어떤 비용은 안 드니까 말씀하셨던 거, 이번에 어차피 그럼 뭐 동해 가는데 백 하나 같이 질러서 인스타 사진에 바다 풍경과 함께 이렇게 좀 올려야겠다.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커머스 명품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이 크는 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전 카테고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많이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명품 쪽에서는 또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젊은 친구들 좀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명품 처음 구입하거나 많이 안 구입해본 친구들은 백화점에 그 매장 가는 거를 높은 문턱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또 허들이 되는 거군요. 네, 그게 부담스럽다. 사실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얼마나 불편한데 내가 안 살 건데 그걸 안 하는데 막 와서 막 장갑 끼고. 의전해주니까. 왜냐하면 백화점 가보시면은 이게 입구부터 이제 웨이팅 리스트 받고 그렇죠. 줄 서 있고 좋은 브랜드들은 다 들어가면 한 명씩 바로 붙거든요. 네, 그러면서 옆에서 설명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런 걸 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아직. 그게 싫어서 온라인에서 산다. 네,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영향도 이커머스에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택트를 원하는데 계속 컨택트 하니까 불편하죠. 우리는이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을? 또 이럴 때만 Z세대래. 그러면 명품에서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이 서브를 안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MZ세대들이 올까요? 근데 그게 딱 명품 브랜드도 가보면은 그걸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는 브랜드는 바로 붙어서 공연을 못 찾으세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있지만 그러니까 옆에 서서 너가 필요하면은 바로 올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서 있지만 얘기는 시키지 않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고 있어서 이미 하고 있어서 그 두 번째도 노력을 부담스러워한다. 했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 그것도 있죠. 그렇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뭐 물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가 개 중엔 있겠죠. Z세대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커머스로 구매하는 게 너무 익숙한 익숙해서, 세대라는 맞아.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맞아. 부담스럽고 안 부담스러운 것도 두 있죠. 번째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커머스로 구매하는 거에서 이질감이 왜냐면 예전에 저희 또래만 해도 커머스로 구매하면 이거 맞아. 정품인지 아닌지부터 이거 짭 의심을 아니야? 들어요. 막 이런 거. 의심을 든다고. 맞아, 맞아. 근데 Z세대 같은 경우는 커머스로 왜냐면 이 친구들은 옷도 우리가 계속 했던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은 옷도 무신사나 아니면 뭐 에이블리나 이런 데서 그러네요. 구매를 하죠. 시켜 먹는 것도 배달의 민족에서 계속 시켜 먹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먹는 것도 쓱닷컴이나 마켓컬리에서 구매를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왜 명품은 꼭 나가서 사야 돼? 그리고 이 심리가 작용하는 그거에 거죠. 대한 어떤 큰 이질감이 없이 명품도 당연히 이커머스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네요. 티 하나를 한 10,000원 주고 그냥 사보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근데 티에 30-40만짜리 티를 사는데 색감이나 디자인을 직접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반품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교환 반품. 일단은 뭐 물론 소비 성향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많이 찾아봐요. 그러니까 정보를 내가 충분히 찾아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반품도 가능하지만 중고 시장도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맞아요, 들고 맞아요. 아니면 한 네다섯 맞아요. 번 그냥 입고 신고 그냥 또 팔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익숙한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명품 살 때 정보 탐색 과정이 그냥 매장을 가가지고 매장의 컨시어지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상품 만져보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워낙 커뮤니티에 보통은 베스트셀러들이 있거든요. 그걸 애들이 많이 한쪽으로 쫙 몰려서 많이 사는데 그런 건 보통은 좀 한두 달 지나면 사지도 못해요. 물량이 다 빠져서. 그래서 보통은 막 취소 주문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보면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 상품이 어떤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미. 재질부터 어떤 사이트 정품 판다, 이 맞아. 정품 인증된다 이런 정보가 많다 보니까 굳이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될 정도가 된 그쵸, 거죠. 우리 그러니까. 친구- 그리고 친구들. 명품 쪽은 좀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단가가 높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걸 잘하진 못하는데 잘하는 데들은 실측 사이즈를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깨 이게 몇 센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잘하는 것들도 있어서 예.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 뭐 BM이라고 하죠. 요거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수익 저희는 모델, 뭐 비즈니스 모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구매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규모화된 구매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사이즈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들을 붙이고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매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를 제외한 다른 이제 이커머스 명품 업체들은 좀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렌비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다 어떤 모델이냐면 명품의 오픈마켓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는 병행 수입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병행 수입 업체들이 이제 뭐 G마켓이나 11번가에 입점해서 파는 것도 그렇죠. 있지만 이렇게 명품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일반적으로 뭐 카테고리 킬러라고 하죠. 머스트잇이나 뭐 이런 업체들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근데 사실상 그러면은 병행 수입 업체들이 저희는 추정을 했을 때 한국에 한 200~300개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소규모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는 형도 지금은 망했는데 그 청담동에 그 처음에 그 골든구스 유행할 때 그때 가져와가지고 좀 돈 좀 벌었거든요. 그런 소소한 분들이 많으시죠. 맞아요. 예, 뭐 직원 한 5명 이하로 이렇게 작게 하시는 것도 있고 큰 데는 정말 뭐 건물 통째로 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 200~300개 업체가 다 그런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게 상품이 동일하고 가격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롯데몰에서는 뭐 50만 원에 팔고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45만 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동일 상품의 가격만 다른 건데 저희도 그런 상품을 취급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소싱을 해오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갖고 있지 않은 카테고리라든지 브랜드나 아이템이 있고요. 근데 이게 다른 이유가 이게 명품 브랜드들이 유통을 관리하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제 브랜드는 크게 자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이제 백화점에 뭐 입점되어 있거나 뭐 자사의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이렇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도매 판매, 뭐 홀세일 판매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네.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 직접 판매는 카테고리로 보면은 지갑이나 가방류를 많이 판매를 하고 도매로 많이 넘기는 거는 의류, 뭐 신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의류 신발류는 이제 사이즈라든지 색상이 그쵸. 너무 다양해서 재고 관리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근데 또 시장이 크기 때문에 놓칠 수는 없으니 도매로 많이 판매를 하고 그러면 그 도매로 판매된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병행 수입 업체들이 가져오는 물량이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의류와 신발 중심으로 하고 저희는 근데 현지에서 직접 소싱을 하기 때문에 가죽류인 지갑과 가방류가 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단가 높은 애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게 아까 그 저희 타겟 고객과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저희가 여성 고객이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은 가방 지갑류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 고객이 좀 많고 그렇지 않은 이제 플랫폼들은 남성 고객 메인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객군 해서 나이도 지금 말씀하신 게 25에서 35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 같은 거를 가끔 보면은 Z세대 분들이 구매하는 명품의 종류가 신발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가 의류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는 패션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다고 하면은 뭐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에 막 30대 후반 되시는 분들은 신발도 높은 순위긴 하지만 가죽 제품들이 일단 좀 높은 순위에 배치되어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40대 50대 분들 되시면 또 거기에 가죽 제품들이 또 소비율가 확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구매력에 좀 연관도 되는 것도 있고 나의 관심사가 어떤 애에 따라서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 이제 트렌비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가 없었던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저는 이제 1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위즈위드. 우리 예전에 위즈위드 그 위즈위드가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종로에 가면은 전광판에다가 광고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무신사처럼. 지금의 무신사처럼 옛날에 그래서 와 얘네들 돈을 많이 버나 저 얼마나 하는데 저기다 광고판을 올리지? 약간 이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해외의 제품, 그러니까 해외 명품 제품들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그런 거 많이 했었고 또 다른 거 아니면 또 요즘 인플루언서 분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본인이 개인 소싱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 한국 분은 아니고 태국에 있는 지인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자기 친구 중에 그 스튜어디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외 여행 나갔다 오시면서 보따리사?
약간 비슷하게 한 하나씩 명품 사와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그걸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용돈 벌 정도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 그래도 궁금해. 그냥 경쟁력이 분명히 있어야지 맞아요. 사업이 네. 계속 번창하는데 어떤 게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작게 하시는 분들과 트렌비랑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고객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좀 신뢰를 많이 갖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작은 분들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서 많이 판매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가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고 없어지면 고객은 클레임할 때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아니면 저희는 예를 들면 가품이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가품에 대한 보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큰 돈 주고 구입하시는 건데 좀 작은 업체에서 구입하면은 좀 불안한 것이 있어서 연말정산도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사기도 많이 일어난대요. 엄청 일어나죠. 인스타그램이나 그러니까 개인으로 소싱해서 그래서 받는 블로그 경우는 마켓에 사고가 얼마나 나가지고 아예 제재까지 낸 거잖아요. 진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뢰적인 부분들. 네. 그럼 아니면 다른 뭐 명품 커머스하는 다른 그 서비스라든가 플랫폼과에 비교했을 때 또 강점은 뭐가 네. 있을까요? 제일 큰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다른 곳들은 의류 중심인데 저희는 가방 지갑류가 많다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것은 저희가 해외에서 소싱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내는 인기가 많아서 구하지도 못하는 제품인데 그게 해외에는 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성 그런 게 레어템이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핫한 거 저희가 잘 구해오는데 네. 그래요? 네, 저희는 이제 4대 브랜드라고 해서 저희가 현지에서 소싱을 좀 열심히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고야드 이런 브랜드에서 정말 핫 아이템들은 고객들이 정말 중고에서 웃돈 주고까지 구입을 하시거든요. 한정판 이런 거예요? 한정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인기? 스테디셀러에서 인기 있는 건데 이게 매장 가서도 잘 없는 제품이라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현지에서 소싱을 직접 하기 때문에 많이 보유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트렌비의 어떤 노하우네요. 네, 그렇죠. 네. 강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외 지사가 이제 저희는 해외 소싱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지사가 영국과 독일과 미국에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직원 한 70명, 80명 정도 되는데 와, 그래요? 해외 지사는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와, 굉장히 네. 저희가 스타트업이라고 소개하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규모가 진짜 크죠. 아니요, 앞으로 더 커야 돼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국내 이제 70여 명의 예. 그 내용 그 인원 구성이나 뭐 이렇게 팀 구성은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회사가 기능 중심으로 많이 팀이 있잖아요. 뭐 네. HR, 뭐 파이낸스, 뭐 오퍼레이션, 물류, 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뭐 다른 회사랑 많이 다른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최근에 좀 바뀐 게 저희가 신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뭐 예전 방식으로 말하면 뭐 TF 아니면 요즘 스타트업 방식으로 말하면 뭐 스쿼드로 해서 에자일. 이제 에자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신사업 쪽은 그렇게 스쿼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사업 어떤 쪽인지 그래요. 몇 가지. 네, 궁금해요. 저희 중고를 몇 달 전에 시작했고, 중고. 네. 중고 용품 진짜 시장 큽니다. 그치. 네, 중고 너무 핫하니까 요즘.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재는 한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일본에서 판매를 시작을 해서 네, 그쪽 이제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똑같이 영국과 독일과 미국에서 소싱은 받아오되 예. 판매하는 데가 이제 일본 시장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신사업을 확장한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이 명품 시장이나 명품 이커머스가 굉장히 확대되고 일본에도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고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아요. 네, 이게 뭐 요즘 너무 핫한 뭐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이런 데들이 중고 시장 전체를 좀 이끄는 것 같고, 맞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게 카테고리 관계없이 중고 자체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맞네요. 같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중고 거래 왜 해? 여기서 왜 사?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좀 합리적인 소비 또는 물건을 좀 판매하는 좋은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고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명품 쪽에서는 그런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가 커버하지 못하는 것을
그 가치를 고객에게 줄 수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그쪽은 P2P 개인 간의 네. 거래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사람이 다른 판매자가 가품을 팔아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명품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정품 검수를 다 진행하고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객분들이 좀 안심하고. 그럼 중고를 그럼 판매자가 있고 내가 중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네. 중간에 플랫폼을 해주시는데 검수를 하려면은 그 제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런 어떻게 프로세스가 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매입을 하진 않고요. 위탁 판매라고 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판매자분들이 이제 판매를 한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받아서 정품 검수를 하고 제품을 저희 사이트에 올려내서 판매를 한 다음에 그 제품이 실제 판매될 때 판매자분들에게 정산을 해드리는 그런 위탁 모델을 갖고 그게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하는 중고 서비스인 셀릿이 약간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셀릿이 약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셀릿 같은 경우는 사입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입하는 모델도 그게 사입을 해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사입을 하면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넘기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바로 사주는 거죠.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걸 위탁 판매를 하기도 해요. 그거는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긴 하지만 내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근데 있어요. 위탁하면은 원래 중고 팔 때는 어제까지 들다가 오늘 팔 수 있는데 그건 안 되겠네. 그렇죠. 위탁은 그렇죠. 그냥 진짜 이제 안 쓰는 걸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 이게 좀 간편한 게 본인이 하려면은 사이트에 맞아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냥 저한테 맡겨만 주시면 되니까. 저 되게 그리고 중고 시장은 이게 없진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동네 가면은 가끔씩 하나 있는데 고이비토가. 나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고이비토. 네. 고이비토 해보셨어요? 해보진 않았는데 고이비토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맞아. 갤러리 맞아, 앞에 맞아, 딱 맞아, 있고.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고이비토. 고이비토 저기도 약간 비슷하게 위탁도 하고 사입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비슷한 중고 모델인데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고이비토는 우리 세대는 좀 잘 안 간대요. 우리 세대는 왜냐면 우리 세대가 어디? Z세대요. MZ 세대들은 고이비토를 가는 거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 언컨택트라든가 이제 이커머스에 대한 뭐 너무 활용도에 대해서 뭐 거부감도 있고 더 익숙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매장을 가서 중고 매장을 가서 명품을 구입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지가 떨어지는구나. 왜냐면 커머스에서 거래를 하면 그냥 내 집으로 바로 배달이 오니까 내가 그 다음날 들고 나가도 그냥 이게 중고인지 아닌지 남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뭐 확률적으로 적을 수 있긴 하지만 고이비토나 이런 오픈된 매장을 가면 내가 그 매장을 가서 중고 뭐 명품을 사는 사람으로서 비춰줄 수 있는 리스크가 더 커지니까 그걸 좀 덜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는 거 아니고? 저는 중고를 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위탁 판매를 하면 위탁하신 분들이 가격까지 결정을 하시고 맡기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가격은 결정하고 그 판매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동의하면 파는 거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판매하지 않고. 합리적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중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진짜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당근마켓 물론 예전에 중고나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중고나라라는 것도 있었고 그 이외에도 약간 특히 패션 같은 경우는 패션 커머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커뮤니티에서 그런 게 빈번하게 활동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당근마켓이라던가 아니면 번개장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플랫폼을 해줘서 제 친구들도 제가 소개를 해서 당근마켓에서 파는 게 재미가 붙은 거야. 그렇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명품 이런 게 뿐만 아니라 그냥 팔리는 게 재밌어서 이제 하는 것도 좀 있다고 하고 또 요즘은 리셀 마켓이라고 해서 명품이랑은 조금 교집합이 좀 있으면서도 좀 다른 게 뭐 신발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도 그냥 리셀 마켓들. 예를 들면은 지드래곤 씨가 그 전역하고 난 다음에 네이버래 나이키랑 같이 파라노이즈라는 제품을 내면서 그 리셀가가 진짜 맞아요. 말도 안 되게 맞아요. 떠가지고 하고 있고 그 플랫폼도 네이버에서 크림이라는 플랫폼도 맞아요. 있고 무인사는 다 해 솔드아웃이라는 것도 맞아요. 내가지고 하고 있고 해서 그쪽 시장도 엄청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또 중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품도 거기에 결이 맞는 것 그치. 같아요. 거기서 명품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로 사도 괜찮은 어떤 퀄리티의 제품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스마트한 소비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스타트업이니까 우리 투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올해 2020년 7월 시리즈 B를 110억 정도 받았다고 여기 WC.com에 WC에서 제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월이면 진짜 얼마 전이시네요.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뭐
110억 시리즈 B 요거를 받을 수 있었던 뭐 어떤 포인트나 뭐 이런 네. 것들 좀 듣고 싶네요. 진짜 실제 우리. 어떤 얘기도 좀 해주시면 재밌어요. 네네네. 듣고 싶... 아무래도 저희가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 명품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뜨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다른 이런 플랫폼과는 비즈니스 모델,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좀 동의해서 투자를 해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투자를 받는 시점 이제 7월에 이제 최종 받았는데 원래 예상하는 시점은 좀 더 빠르긴 했거든요. 한 4월 진짜 빠르면 3월 아무리 늦어도 5월 그때쯤 얘기가 나왔었구나. 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명품 시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좀 크고 있다고는 봤지만 저희는 코로나 한창 이제 좀 피크였던 3월 4월 정도에는 매출이 조금 떨어졌었어요. 그 이유가 명품 시장은 크고 있지만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소싱을 많이 해오는데 이제 해외 뭐 유럽이나 미국의 코로나가 이제 너무 심각해지면서 오프라인 스토어들도 닫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들이 뭐 다 재택근무하니까 얘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물류센터도 막 막히고 막 셧다운되고 그랬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싱이 좀 부족해서 그때 매출이 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딱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데 매출 좀 떨어지네 이런 불안하잖아요. 지표가 네, 그래서 하필이면. 조금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는 늦긴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잘 턴어라운드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IR 돌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보면서 이게 매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이거 잘 올라야 되는데 진짜 그때 좀 힘들었습니다. 쫀득쫀득하거든요. 구사회생인 구사회생. 지표가 그 IR 할 때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포인트로 그거를 좀 이렇게 가름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우리 부대표님의 아닌가요? 노하우나 뭐 물론 뭐 오픈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밝은 미소와 함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되게 많이 어필하셨나 봐요. 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사업 기회 확장에 대해서도 네. 그때 로드맵을 좀 말씀하셨던 건가 보죠?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얘기할 때 좀 확신은 없었지만 투자자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 이런 말씀하셔도 돼요.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잠깐 이게 주춤한 거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결과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소비를 계속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그렇죠. 명품을 사던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라고 뭐 한두 달 안 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계속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 심리는 결과적으로 돌아올 거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시점쯤에 가면 오히려 이제 보복 심리라고 많이 그렇죠. 보복 소비라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크게 터질 거다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서 매출이 잘 오르고 있어서 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투자를 좀 받으면 네. 우리 마켓컬리는 뭐 전지현, 네, 네, 뭐 네, 지그재그는 한예슬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막 딱 이렇게 상징적인 모델들이 와서 좀 대중화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우리 트렌비도 혹시 네, 이렇게 네, 큰 네. 투자 받으셨는데 네, 그런 네, 네. 계획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광고를 다다음 주부터 해요. 와. 네, 근데 저희는 그런 빅 모델을 쓰진 않고 네. 좀 메시지의 중심. TBC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TBC는 안 하고 TBC 거의 안 유튜브 위주로 돌리는데 너무 그 궁금하네요. 지금 단가가 TBC보다 유튜브가 더 높다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요? 왜냐면 이게 효율이 안 나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TBC는 할 수 있는데 하지는 않고, 근데 저희는 빅 모델을 안 쓰고 그냥 좀 조금 더 네. 메시지 중심으로 타겟티드된 고객 위주로 가려는 게 네네네. 아무래도 마켓컬리나 지그재그는 좀 더 대중을 상대로 맞네요. 판매하는 그렇죠. 플랫폼인데 그렇죠. 저희는 아무래도 살 수 있는 고객군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풀릴 것 그게 같습니다. 언제부터 나간다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이요. 다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방송하는 그 타이밍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계속 뜰 거예요. 맞아요. 그냥 뜰 거예요. 네. 기대됩니다. 확실히 또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 이제 좀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있네요. 그래서 좀 저희가 좀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절비라는 닉네임이 있다는 게 이렇게 떠도는 어떤 얘기인데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물어봐도 되나요? 예. 취소비도 있어요. 취소비. 이게 취소비. 취소 자료 떴다.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국내 되게 거대한 패션 커뮤니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국내에서.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몇 개가 올라요. 뭐 트렌비에서 판매하는 명품 정품인가요? 뭐 아니면은 이런 제품을 트렌비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가 많은데
거기서 한 번씩 언급되는 게 근데 취소비다. 네. 아니면 품절비다. 이게 가끔씩 취소가 되거나 품절이 되는 아니 경우가 근데 많다. 이런 이름이 베리친다는 거,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된다는 것 자체가 트렌비가 굉장히 뭔가 상징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패션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자. 또 파정으로 또 유명해요. 파정. 파정 뭐예요? 파워 정품. 파정으로 또 맞아, 유명해요. 파정. 자, 지금 그래서 우리 이거 정품 맞나요? 그러면 파정입니다. 이러면. 병주고 약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모두 네. 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는 그러니까 재고를 갖고 파는 플랫폼이 아니라서 네, 품절률이 좀 높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한 작년 초까지는 품절률이 다른 플랫폼들 비해 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그 좀 오퍼레이션 구조를 바꿔서 저희가 지금 추정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패션 플랫폼의 품절률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예. 오퍼레이션의 결국은 변화? 내가 잘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내가 들어오면서 아니요, 저희 오퍼레이션을 회사분들이 잘했다. 아니요, 다 잘 해주셔서.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요즘에는 네, 품절비라는 얘기는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 예, 예전에는 그랬으나. 그러네요. 그럼 좀 갑자기 생각난 게 어쨌든 구매 대행이시니까 네. 배송 기간이 어쨌든 다른 플랫폼에 비하면 좀 그럴 더 것 오래 같아요.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또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떠신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데들은 또 그냥 한국에서 바로 구입하면 하루 이틀 만에 오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저희는 좀 오래 걸려서 좀 고객분들이 좀 불만족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풀고 있냐면 물리적으로 좀 배송 기간을 줄이는 것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상 해외소기 때문에 줄이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잡은 방향성은 고객한테 예상 배송일을 좀 정확히 알려주고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왜냐하면 저 트렌비 오기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모님 선물로 TV를 사려고 미국에서 직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직구니까 미리 사려고 3주 전에 주문했거든요. 근데 배송이 계속 안 와서 3주가 됐을 때 연락하니까 품절돼서 취소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죠. 네, 진짜. 짜증이 그럼 나죠. 분노하죠. 그러니까 이게 방시혁 만약에 분노하죠. 제가 주문을 했을 때 그때 바로 알려줬으면은 그렇게까지 화가 안 났을 그쵸, 텐데 그쵸. 3주 다 돼서 물어보니까 품절됐다고 해서 고객으로서 제가 좀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게 품절이 될 수도 있고 배송이 늦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다 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고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어떻게 노티스 고객분들에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오퍼레이션의 변화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그러면 좀 덜 화가 나거든요. 네. 기대감이 싫어지면서. 트램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필터가 많더라고요. 뭐 약간 뭐 빠른 배송 이게 필터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구매 대행하는 거 오래 걸리니까 예. 또 재고나 아니면 빠른 것들은 아예 필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분류해서 볼 수 있고 네. 보통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배송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중요하죠. 온라인에 시킨 사람 대부분이 급하게 시켜. 그치. 급하게 한 이틀 남았어. 급하게 시키니까 배송이 중요해. 맞아요. 제품 가격이나 우리 제품이 일정이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아니라. 부모님 3주에 딱 드리려고 했는데 그쵸. 그게 없어지면은 진짜 정말 분노가 나죠. 그래서 저희는 좀 어떤 서비스도 있냐면 저희가 좀 그런 고객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아웃소싱 많이 주잖아요. 와. 그래서 좀 이게 아무래도 큰 돈 주고 구입하시는 고객분들이니까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고객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선물로 주려고 미리 샀는데 이제 배송이 늦어질 것 같거나 좀 불안하지. 시간이 지나서 품절될 것 같으면 그런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5일이나 뭐 내일 이렇게 빨리 도착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하신 것들 중에서 배송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제품들을 저희 이제 고객센터 하는구나. 직원분들이 이렇게 추천도 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우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그럼 내부에서 교육을 하시거나 뭔가 매뉴얼이 쫙 있나 보네요.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운 게 네. 남성 고객분들은 예를 들면 여자친구나 와이프분의 선물을 사줄 때 이게 잘 알기 어렵잖아. 어떤 가방을 사줘야지 지갑 사줘야지 좋아할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좀 저희 트렌드를 잘 아는 직원분들이 있어서 그런 추천 그럼 그냥 서비스도 일단 있는 전화해 거네요. 가지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네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큐레이팅을 받는 거예요. 네. 실제로 뭐 매장 가서도 뭐 선물 뭐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추천해주면 그게 사실 되게 맞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약간 페인 포인트였던 거를 뭐 이렇게 경쟁력으로 만드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내부 시스템으로 그게 분류가 된다는 거네요? 배송이 네. 빠른 거는 상담사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저희는 거네요? 그거는 고객분들도 다 보실 수 있고요. 필터가 그래서 있어요. 아까 상디님 말씀 주셨지만 배송 유형 저희가 3가지가 있어요.
2길 배송, 5일 배송, 일반 배송. 그래서 2길은 이제 한국에서 나가는 바로 다음날 도착하는 제품이고 5일은 이제 해외 소긴 하는데 저희가 빨리 배송할 수 있는 상품들. 근데 가장 그래도 비중이 많은 건 일반 배송이거든요. 그거는 평균적으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상품들입니다. 명품 치고는. 그러면 그렇게 뭔가 아웃소싱을 안 준다는 건 다 뭔가 채용을 하신다는 네. 건데 와, 예. 그러면 좀 회사에 부담 아닌가요? 그런 거 사실 아웃소싱 주는 것 자체가 그게 네. 이제 인원이 막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되게 뭐 나름의 굉장한 투자이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고객센터 쪽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할 때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아무래도 아웃소싱을 주면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그렇죠. 운영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근데 직접 운영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객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직접 운영 안 하면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제가 예전 회사에서 또 고객센터 쪽도 맡았었는데 그때는 아웃소싱을 줬는데 이게 사실상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예, 장점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여기 트렌비는 직영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고 근데 이게 또 비용을 이제 신경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게 이게 들어오는 고객 클레임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면도 있지만 이게 고객분들의 클레임, 유입 자체를 줄이는 것도 많이 봐서 지금은 연초 대비 이 인입되는 고객의 클레임 비율이 한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와, 그러면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아웃소싱을 주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성을 그냥 근본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게 페프렌즈 생각이 많이 나네요. 페프렌즈도 약간 시스템 자체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셔서 고용비가 올라가고 맞아. 또 뭐 물론 거기는 이제 물류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용비를 올리지만 결국은 그게 소비자 그렇죠. 경험의 극대화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매출이라던가 어떤 브랜드 인지도라던가 서비스 경험 자체가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셨는데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아까 살짝 신사업도 확장하시고 뭐 하신다고 하시면 사람들도 좀 더 많이 뽑으실 예정이시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온 것도 있는데. 네. 그 얘기를 좀 회사 듣고 싶은데. 홍보와 채용. 네. 우리 트렌비는 어떤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우리 회사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뭐 네. 조직문은 어떤지 뭐 네.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우선 빠른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 네, 그게 가장 좀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 빠른 성장. 그러게. 댓글 달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최고치를 찍는데 네. 그러면 빠르죠. 네. 빠른 성장.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기업 문화가 좀 따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은 빠른 성장하지만 좀 그 안에서 혹독한 이런 사람을 갈아서 한다 막 네. 이런 안 좋은 얘기들도 있으니까. 네. 옆 동네 토스 이런 애들. 저는 회사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네. 저희는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고 이제 일에 대한 좀 성과는 확실히 내야 되지만 그 안에서 같이 좀 협업을 잘하고 따뜻하게 일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이 좀 직군도 분야?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대표님으로서 리크루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회사의 뭐 인재상이라든지. 누가 들으면 우리 광고 받고 하는 거예요. 저희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저희가 궁금해서 우리가 모신 우리 부대표님이시고. 네. 이게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에 대한 열정 또는 호기심이라고 보거든요. 호기심.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나에게 맡겨진 게 100이면은 그 100보다 뭐 110, 120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욕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나는 지금 뭐 100만 하고 있지만 나는 저거 더하고 저거 더해서 나 더 많이 배우고 싶어. 이런 열정과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가장 좀 저희가 찾고 있는 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명품을 내가 사본 적이 없어요. 뭐 명품에 네. 별로 가깝지 않아서 나는 네. 여기는 못 갈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 저희는 네. 뭐 저도 명품 잘 모르고 저희 이제 대표님들 그렇게 잘하시는 건 아니고 명품을 잘 알고 아시면은 플러스 알파는 있지만 뭐 그게 저희 트렌비에 입사하시는 데는 전혀 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MD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시장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 잘 알아야지 이런 게 잘 나오니까 그쪽 좀 특정 직군은 그게 좀 중요한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특정 직군 제외하고 나머지는 명품 쪽을 잘 모르시더라도 오셔서 잘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직군을 뽑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공고를 좀 자세한 공고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네네. 된다거나. 저희 지금 현재 기준이긴 하지만. 군수님이 관심을 보이고 계시죠. 지원하시면 네. 어떤 네. 상황인가요? 저 이제 사람인이나 그 원티드 들어가시면은 채용 중인 직군 나와 있고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객센터, 그리고 물류, 네, 그리고 MD, 네, 그리고 신사업 쪽, 네, 그렇. 다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분야이긴 그러니까 하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이슈스 듣고 지원을 했다면 뭔가 베네핏이 있나요? 나중에 받을 나중에 커미션 그런 거 하지 받을까요? 마세요. 원티드 같이 채용 보상금. 50. 지원자들한테, 지원자분들한테. 뭐, 가산점 1점이 있다든지. 아니, 그럼 뭐 네, 이런 네. 거 하겠지 뭐. 그런 거는 재밌겠지 뭐. 지원 동기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뭐 이슈스 통해서 알게 됐어요. 뭐 그러면 좀 네. 좋게 봐주세요. 웃고 끝나는 거지. 네, 뭐 스타트업에 대한 열정 정도가 가산점. 높다 이렇게 봐서 예, 뭐그 정도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여러분 가산점 없고요. 저희가 검찰 조사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아니, 저희가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럼 뭐 앞으로의 트렌비. 얘기 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지금 성장하는 것처럼 앞으로 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사실 하반기나 내년에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이 명품 이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피 튀기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커밍순이다. 그래서 그래도 기대감이 드네요. 앞으로 네. 여러 가지 네.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사실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해 주신 구매 대행이 사실 기본 골자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데 사실 그 말은 내가 만약에 그 동네 언어를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요즘 배대지라는 서비스도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내가 그거에 익숙한 사람이라면은 굳이 트렌비 같은 서비스를 안 해도 충분히 내가 명품을 좀 구매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일단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를 좀 더 들어보니까 고객 경험이 좀 차이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익숙하지 않다라는 전제 아니면 설사 익숙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빠르게 배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고객센터에서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뭐 제품의 정보를 좀 더 제대로 안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고객 경험이 충분히 락겐 효과를 갖고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원래는 되게 디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네. 그리고 타코님은 유학파시니까 해외 사이트 가서 구입하고 이런 게 많이 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해외 사이트 가서 주문하는 게 머리로는 진짜 실제 한번 해보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도 영어로 입력해야 되는데 그 입력한 순서는 한국이랑 반대잖아요. 그런 거부터 이제 뭔가 상품에 대한 문제나 궁금한 게 있을 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어 서비스를 해주는 데는 그래도 좀 있지만 한국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정말 큰 데 말고는 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영어로 뭐 전화나 문자로 클레임하는 것도 쉽진 않아서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반품이나 클레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좀 두려우니까 아무래도. 그쵸. 사는 방법이 워낙 많고 맞아요. 블로그도 많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따라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쵸. 이제 이쪽 영역 가면 이제 네. 영어 맞아. 잘하는 친구나 네. 뭔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쵸. 이게 또 2, 3만 원짜리면은 그냥 그쵸, 입지 그쵸. 이럴 수가 있는데 맞아. 50만 원, 100만 원쯤 이거 진짜 크니까. 그럴 수가 그냥 뭐 알리바바에서 뭐 선풍기 하나 시키면은 그 정도는 그냥 하나 그래, 200원짜리.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구매 대행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AS의 문제. 네. 그러면 그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예, 저희는 이제 카테고리랑 가격대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간 AS 서비스 해드리고요. 예, 그게 그렇게 AS 해주는 업체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 진짜 어떤 지금 저희가 목소리로만 들으시겠지만 이 눈빛에서 이 자부심 우리밖에 예. 없다라는 눈빛과 미소에서. 네. 우리 트렌비의 부대표님의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아까 말했듯이 저희도 그런 수수 없이 찾다가 포기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번에 한번 구매해 보세요. 명품 뭐 백하나. 왜냐면 우리 선물, 그래요. 선물 드리세요. 선물 드리고요. 우리 할인 쿠폰 드릴게요.
너무 좋은데요? 정말요? 우리 부대표님의 오늘의 소개 성과가 조금이나마 예. 나길 바라고요. 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스타트업을 그쵸. 꿈꾸는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 한 말씀?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좀 꿈을 먹고 사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쵸. 그래서 그 꿈을 보면서 본인의 미래를 잘 이제 상상을 해보고 아까 저도 여기 회사 와서 그때 아이 할 때 막 매출 떨어지고 힘들 때 이럴 때도 있었는데 힘들더라도 그거를 잘 시간을 보내면 결국에는 좀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네,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좀 리스너분이셨다가 네. 맞아요. 녹음하고 네. 뭐 물론 그때 몇 번 그때 공개 방송 때도 네. 뵙기도 했지만 또 어떠셨는지 녹음 참여하신 게 어떠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처음에 되게 떨렸고 사실 아직까지는 좀 떨리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네, 진짜. 아니요. 너무 잘 좀 리드해 주셔가지고 편안하면서 재밌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혹시 스타트업 관계자분들한테 방송 나오는 거 추천하시나요? 예, 전 추천. 추천 와서 회사 있다? PR 많이 하고. 네. 그래요. 그 동문 모임에서 저희 얘기 좀 네, 해주시고. 네, 네, 네. 저 열려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명품 커머스 트렌비 부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